HBM 말고도 D램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낸드, 플래시 쪽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인 파운드리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1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최근에 많은 기관들이 지금 높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만 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2만 전자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저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물론 지금 반도체 상황이 좋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이제 붐을 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런 붐을 분명히 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가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좋아질 것 같거든요. 메모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또 붐을 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은 계속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예, 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한 중간 정도만 해도 매출은 올라가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 뭐 HBM 말고도 D램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낸드, 플래시 쪽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인 뭐 파운드리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보시면 뭐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좀 오르긴 할 거지만, 근데 그런 수혜를 삼성전자는 전혀 못 받고 있다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엔비디아의 그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또 아마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출도 올라가면서 또 주가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단 이제 분명히 중간중간에 떨어지긴 할 겁니다. 아마 7만 전자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이에요. 보시면은 떨어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약간 완만하게 이제 올라갔다 왔다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떨어질 때 이렇게 사두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뭐 최근에 좀 샀는데 그렇게 떨어질 때 사두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바로 팔지 마시고, 예, 저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 예측 못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3년 정도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반도체 시장이 반드시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이제 사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큼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예. 대신 이제 떨어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성향이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성향이다. 그럼 이제 삼성이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기대한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넘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AMD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AMD도 인공지능의 어떤 흐름을 탈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기업을 원한다. 그러면 또 제가 추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시놉시스라는 기업인데요. 그 다음에 또 케이던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그 시놉시스가 어떤 회사냐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반도체 쪽에 보시면 이제 EDA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동화 설계 툴입니다. 뭐냐면 이제 반도체 보시면 설계할 때 예전에는 뭐 손으로 그린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워낙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제 설계할 때 이 툴을 써야 됩니다. 설계 툴을. 그래서 이제 이 설계 툴을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검증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IP를 하고 있습니다. IP는 뭐냐면 지적 재산권인데요. 보면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이 반도체를 설계할 때 보면 IP를 가져다가 이제 설계합니다. 뭐냐면은 이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록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제 설계를 붙이는 거거든요. 블록을 쌓는 겁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이제 가져다가 쓰는 거거든요. 이 IP가 없으면은 그 패밀리스 기업이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타임 투 마켓을 못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런 IP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런 IP를 또 시놉시스라든지 케이던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 넘버원 기업이 이제 아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놉시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기업이고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이 보시면 특히나 EDA 쪽은 과점 시장이에요. 시놉시스, 그 다음에 케이던스, 그 다음에 지멘스 EDA 이 세 개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70%, 90% 하고 있어요. 국가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 들어와요.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많은 기업들이 난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M&A하고 뭐 또 도산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 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온다 해도 아마 이런 기업들이 또 아마 M&A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업들이 생기기 어려울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이 거의 뭐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나 보시면 이제 많은 페미니스트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전기차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또 설계를 또 하고 있잖아요. 칩을 만들고 있다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시놉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케이던스의 칩 IP를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설계를 또 EDA를 또 이런 기업들 걸 써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이제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지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도 이런 시장의 어떤 흐름을 타고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그 3년마다 2배 이상 성장했어요. 2015년부터 18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18년부터 21년도까지 마찬가지고요. 21년도부터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2배 이상 성장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케이던스도 주가 흐름이 똑같아요. 2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3년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떨어지긴 할 겁니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년마다 2배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년 이상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절대 손해나지 않는 기업이고요. 이익률도 3년에 2배 성장한다면 뭐 상당히 좋은 성과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투자한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보시면 최근에 또 펀드를 조성합니다. 올해 지금 3차 펀드를 조성하거든요. 이게 지금 1차하고 2차 펀드 합친 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예,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지금 중국에 이렇게 반도체 기업이 성장한 이유가 이런 펀드 조성한 다음에 이제 엄청난 지원을 한 거예요. 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성장한 거거든요. 반도체 산업은 자본을 투자를 많이 할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은 엔지니어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주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팹을 또 건설하고 또 필요한 인원들 데려오면은 이게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예를 들면 뭐 SMIC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3위로 올라섰어요. 그게 다 이제 보조금 준 덕분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YMTC 있죠. 양치 메모리. 그 기업도 지금 낸드도 지금 200단 이상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이랑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불과 1년, 2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창신 메모리. 이 회사는 지금 뭐 D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HBM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LPDDR, 로우 파워 DDR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양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또 팹리스 기업들도 한 3,500개 정도 있습니다. 뭐 5나노 반도체, 7나노 반도체도 설계할 수가 있어요. 뭐 하이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SOC, 유니속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설계를 5나노, 7나노.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장비 기업들도 최근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나우라라고 있어요. 장비 기업. 이 기업이 지금 전 세계 순위 8번째로 올라갔습니다. 2022년도에 14위였다가 지금 8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세메스라는 국내 기업 있는데 자회사입니다. 삼성에. 그 회사가 10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를 넘어섰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식각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증착 장비라든지 세정 장비라든지 다 합니다. 또 에이맥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식각 그쪽에 장비를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또 포토 장비도 EUV 공정을 하고 있는데 20나노대 반도체 하고 있는 그 장비 회사가 SME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이 20나노대 반도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다 20나노대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나노대 반도체는 다 자체적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그런 시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공부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아무리 성장하는 산업이라 해도 모든 기업이 다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뭐 도산하거나 아니면 뭐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팹리스 회사, 그다음에 파운드리 회사, 오셋 기업 이렇게 이제 나눠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소부장 기업들이 있고, 설계 쪽에는 2대 기업이 있고, IP 기업이 있고, 디자인 하우스가 있고, 클라우드 기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한 다음에 좀 공부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보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한 날에도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부의 어떤 변수가 안 좋은 게 터져버리면 분명히 성장하는 기업들도 주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너무 지금 좋잖아요. 좀 완판입니다. 거의 지금 뭐 달라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변수라는 게 1년 안에는 다 거치거든요. 거치기 때문에 또 3년 정도 본다 그러면은 그런 변수라는 게 있다 그래도 이제 분명히 다시 올라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3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분명히 주가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에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주기가 최소한 3년 되면 충분하게 이제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보고 한다는 거죠. 뭐 1년 할 거면 이제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제 3년 정도 보고 하셔라. 특히나 이제 성장하는 기업, 잘 되는 기업,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그런 기업들 잘 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뭐 EDA 이런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고, 또 기술도 마찬가지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없어지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없어지는 기술이다 그러면 그런 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이왕이면 이제 다른 기업에서 이제 쫓아오지 못할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을 키우면 좋죠. 기술이 어떤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걸 이제 보고 이제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좋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 책 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아셔야 되거든요. 뭐 이 책도 지금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다 훑고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들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팹리스나 파운드리 기업이 이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현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그러니까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은 앞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분야, 섹터에 투자하시고 3년 정도는 가져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